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오늘은 3.15 의거 57주년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인 만큼 잊혀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 꾸준한 교육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에 3.15 의미를 가르칠 전문 교과서가 만들어져 중학생에게 배포됐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3.15 의거. 하지만 중학생이 배우는 교과서엔 불과 대여섯 줄로 언급됩니다. 학생들이 배울 별도의 자료 또한 변변치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지만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3.15 관련해서 배운 적 있었어요, 중학생 때? 아직까지는 없던 걸로 활동 같은 건 했는데 정확히 배우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배운 게 없어요, 학교에서. 3.15 의거 발생 57년 만에 우리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역사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사를 비롯해 3.15 의거의 의미와 진행 과정, 이후 영향 등을 담았습니다. 그 김주열 열사라고 해서 저희랑 같은 나이 또래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가 민주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역사 부교재와 체험학습 참고 자료로 쓸 수 있게 창원 지역 60여 개 중학교에 나눠졌습니다. 나중에 학생들이 고입을 하거나 할 때 자기소개서를 쓰고 이런 경험에서 좀 더 좋은 캐리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무엇보다 3.15 교육의 중요성을 학교와 선생님이 인식하고 체험과 연계해 꾸준히 가르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오늘 3.15 의거 57주년을 맞아 정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리고 전국에 중계 방송됩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창원 3.15 아트센터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등 정부 관계자와 3.15 기념사업회, 유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57주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KBS는 1TV를 통해 오전 10시부터 기념식 실황을 전국에 생중계합니다. 프로야구 시범 경기가 어제부터 시작돼 이달 말 정규 시즌이 개막됩니다. NC 다이노스는 올 시즌 우승을 목표로 시범 경기 기간 동안 전력을 가다듬는다는 계획입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낮 시간에 펼쳐진 첫 시범 경기. 야구팬 수백 명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NC 선수들이 던지고 치는 공 하나하나에 함성과 탄식이 교차합니다. NC 다이노스가 첫 시범 경기를 시작으로 이달 말 정규 시즌을 준비합니다. NC의 올해 목표는 우승. 기동력을 살려 NC 특유의 장점을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백업 선수들을 좀 더 투입하고 그 선수들의 갖고 있는 그 기량을 좀 더 눈여겨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부터 붙박이 선발로 전환한 최금강과 전지훈련 기간 중 최우수 선수로 꼽힌 젊은 피 도태훈도 비상한 각오를 보입니다. 작년 12월 달, 1월 달부터 조금 더 열심히 했고요. 기술적인 부분도 조금 구질이나 이런 것을 새로 추가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일단 야구장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좀 더 힘이 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되는 데까지 엄청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야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야구 팬들은 올해 NC의 대활약을 기대합니다. 작년에는 좀 힘들었지만은 올 시즌은 깨끗하게 열심히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선수인 스크럭스와 맨시비 한국 프로 무대에 안착할 수 있을지와 이재학의 안정적인 복귀 여부, NC가 명문 구단으로 완전히 자리 잡을지가 관심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김해시 외동에 있는 한 다가구 주택 2층 원룸 한 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원룸 입주민 34살 허모 씨가 양팔에 2도 화상을 입고 다른 원룸 주민 10여 명은 소방관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창원 서부경찰서는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머니와 게임기를 판다고 속여 수백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22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머니와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15명으로부터 금품 3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가 미국에 이어 중동시장 개척으로 제2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진주 실크로 만든 히잡과 차도르가 무슬림 국가에서 큰 호응을 얻으면서 진주 실크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20여 년 전통의 진주 실크 제조업체. 원단 제작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짜인 원단은 검은색으로 염색돼 이란으로 팔려나가 히잡이나 차도르로 만들어집니다. 이 업체는 전체 매출 34억 가운데 10%에 불과한 수출 규모를 키울 각오입니다. 이런 디자인을 보고 자기들도 깜짝 놀랐어요. 한국산도 이렇게 나오나 할 정도로 중동 시장에 맞춰서 우리 진주 실크 업체도 충분히 그런 제품을 맞출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지난달 인도와 파키스탄, 이란에서 진주 실크로 만든 제품이 317만 달러어치 팔려나갔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 이렇게 화려하고 다양한 패턴의 히잡과 차도르가 유행하면서 보다 더 고급화된 시장 공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값싼 원사 2,600kg을 수입하고 미국 뉴욕에 판매 전 시장을 열면서 진주 지역 실크 업계에는 새로운 활력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그런 해외 시장에 걸맞는 디자인 개발과 기술 개발을 지원을 하면 우리 업계도 충분히. 진주시는 이달 말 한국실크연구원을 이전하고 실크 산업혁신센터에 올 연말까지 100여 대의 연구개발 장비를 구축해 진주 실크의 새 도약을 이룰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고유의 향을 가진 방향종 물질을 검출할 수 있는 시스템, 이른바 인공코를 부산대 연구진이 개발했는데요. 식품 원산지나 환경 호르몬 감별은 물론 임상 연구를 거쳐 암세포까지 판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학물질 고유의 향을 감별하는 센서, 이른바 인공코입니다. 길이 1.2cm, 두께 5mm의 작은 센서가 세포가 내뿜는 특유의 호흡 분비물을 감지합니다. 특정 방향종 물질과 결합하는 기능성 바이러스와 이를 이용해 만든 나노 구조체가 센서의 핵심인데 이 구조체가 향이 나는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배열에 구조적 변화가 생겨 각각의 물질에 따라 다른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감지하고자 하는 물질이 흡착이 되게 되면 이 나노 구조체의 크기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기가 바뀌게 되면 이제 외부에 보이게 되는 색깔이 바뀌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인간의 코로는 느낄 수 없는 극미량의 방향종 물질을 검출해 그 종류까지 알 수 있습니다.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암 같은 병원균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기처럼 사람의 호흡만으로 간단하게 암의 사전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암세포를 이 호흡을 가해주게 되면은 암세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색깔 변화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을 실시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논문은 영국 왕립화학회에서 발행하는 화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케미컬 사이언스의 표지 논문으로 게재됐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오늘 아침은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잠시 지나가는 추위로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만큼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더 크게 벌어지겠고 여기에 건조함까지 더해지면서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체온 유지와 실내 습도 조절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북서쪽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은 종일 맑겠습니다. 이 시각 위성 영상 보시면 현재 전국의 하늘이 깨끗하고요. 대기질도 좋습니다. 오늘도 건조주의보는 계속됩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 2도, 내륙이 영하 2도 안팎으로 떨어져 있고요. 낮에는 밀양이 15도로 포근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영하 3도 안팎으로 춥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며 14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맑은 가운데 건조함이 지속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사천시가 내년 사천 바다 케이블카 개통을 앞두고 문화관광 해설사 6명을 오는 31일까지 신규 모집합니다. 김해시는 네팔 노동자에게 농업기술을 전수하는 농업기술학교를 오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운영합니다. 남해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지역 여성 결혼 이민자 중 우수 인력을 활용해 원어민 강사 파견 사업을 진행합니다. 함양군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내 모든 난임 부부에게 최대 240만 원가량의 난임 수술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해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의 한 달 사교육비는 20만 9천 원으로 2015년 20만 4천 원보다 5천 원, 2.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전국 평균 25만 6천 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국 시도 가운데 11번째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도 가운데 월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5만 2천 원입니다. 경남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특성화고 인력 양성 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88.6%인 612명이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별로는 마산공고가 100%, 경남한공고가 98.2%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진해 군항제 기간에 벚꽃 명소인 진해 여자천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창원시는 군항제 개막 행사 이틀 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3일 동안 여자천 일대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합니다. 또 진해 여중 옆에서 옛 육군대학 앞 여자 사거리 구간을 일방 통행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산만 내측의 수질이 나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환경 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마산만 내측 수질이 나쁨 수준인 4등급 이하의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마산만 전체 해역은 3등급 이하였던 수질이 2등급으로 개선됐지만 내측 수질은 여전히 나빠 해양수산부는 오염 원인을 추가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최다 교통사고 터널인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의 조명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원수 의원은 한국도로공사가 2억 4천여만 원을 투입해 창원 1터널 조명 개선 사업을 오는 6월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문가와 함께 창원 1터널 주행환경 현장 실사를 한 결과 조명 제어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도로공사에 통보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창원 1터널은 지난 5년 동안 사고가 24건 발생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